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유튜브 중독인데요. 예. 네, 경호차장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극우 유튜브 링크를 퍼날랐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또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급기야 외신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이 촉발한 내란 선동이다라는 호칭까지 얻은 상황에서 아이고. 예. 네, 비단 극우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유튜브 중독으로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정신과 전문의들 말에 따르면 유튜브 중독을 주된 문제로 삼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가 커피 중독이다라고 했을 때 뭐 카페인 중독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가령 다만 이제 무기력하다, 우울하다라고 증상을 토로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고 자제가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스스로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지 알아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핵심 문제는 자각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못한다는 게 가장 문제고 그 술이나 도박처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뇌 움직임도 점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있었는데요. 예. 김형인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각은 당연히 못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자극적인 본인의 생활에서 컨텐츠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되면은 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관심이나 애정을 보이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물질을 받게 됩니다. 그 물질이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같은 물질인 건데 이게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를 일방적인 정보 전달인 유튜브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 주변에 사람까지 없으면 증상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당히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뭐 가령 제가 그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네. 제가 유튜브를 좀 과도하게 보는 것 같다, 절제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무슨 일을 하세요? 누구랑 같이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 관련 내용을 김지용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어쨌든 가진 맹점인 거잖아요. 본인은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내 주변의 세계가 다 이래, 다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메타인지를 못하고 계속 그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요즘 이 새로운 플랫폼들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문제인 건 되게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결국은 알고리즘인 건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다만 한계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열심히 도망치는 것만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도망을 쳐야 된다. 도망을 쳐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도망은 가능합니까? 네,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강제성입니다. 가령 우리가 평소에 보던 채널에서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걸 보여준다면 더 이상 좀 덜 보게 되는 것처럼 예. 주기적인 알고리즘 청소, 그러니까 초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또 건강한 알고리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일부러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그 실제로 행동치료 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하는 어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걸 판매도 해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이게? 네, 케이스에 넣어두고 내가 설정한 시간 동안 이걸 아예 열 수 없도록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강제로. 여러 가지 나오네.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의도적으로 지연 만족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연 만족은 뭐예요?
그 우리가 느끼는 만족에는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즉각 만족 도구입니다. 그렇죠. 바로 보면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데 예. 우리 뇌가 무언가를 재미를 찾을 때 그 즉각 만족하는 거에 더 쉽게 끌린다는 거죠. 둘 다 뇌에서 도파민을 나오게 하니까 쾌감을 느끼는데 중독성은 즉각 만족이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려면 지연 만족,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성취감을 얻는 그런 재미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운동 그리고 독서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 영화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약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즉각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즉각 만족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전문의들이 말한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러닝타임 2시간짜리 영화를 진득하게 보고 혼자 복기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는 이런 굉장히 사소한 습관들이 예. 사실은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당신은 뭐 이게 문제다.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본다라고 개입을 하는 순간 이제 악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저희 막내가 미디어 증후군으로 치료받았어요. 딱 이 내용이었어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상호작용 안 되는 거. 치료는 아이 컨택, 스킨십, 함께하는 놀이 등등.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신 딱 이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사람과 함께하는 것. 네, 둘러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6분 집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